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엿장수 방송입니다. 오늘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라는 난의 포식, 천하의 몹쓸놈 또는 역적으로 표현되는 난신적자, 그리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선택하기 무척이나 곤란한 난형 난제라는 이러한 세 가지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난의 포식이 되겠습니다. 따뜻할 난자, 옷 의자, 배부를 포자, 밥 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을 뜻한다는 말로서 맹자 등문공편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뜻한 옷에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래를 따져보겠습니다. 맹자가 60세가 지나 등나라의 문공에게 초대되어 갔을 때입니다. 주나라처럼 정전법을 실시하여 등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때 묵자의 영향을 받은 중농주의자인 허행, 즉 농상학파인 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행 또한 제자백가의 한 사람인 농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허행이 송나라로부터 등나라에 와서 문공으로부터 살 집과 전토를 받고 자기가 짠 거친 옷을 입고 자기가 경작하여 지은 양식을 먹고 사는 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답니다. 유교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허행과 같은 생활을 시작한 진상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등나라 임금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손수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답니다. 맹자는 허행이 사용하는 농기구와 질그릇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과 물물 교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인간의 생활이란 분업을 하는 것이지 원시적 자급자족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허행도 농기구나 그릇 등을 물물 교환하여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깨우쳐 주었답니다. 우임금 같은 분은 8년 동안 9개의 큰 강을 막아 다스리느라고 3차례나 자기의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못 들어갔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순임금 때 농사일을 관장하던 관직인 후직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일을 가르치게 하였답니다. 이리하여 오곡이 익어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사람에게 도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지라도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여 설로 하여금 사도로 삼아 인륜으로서 가르치게 하니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가 있으며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즉 삼강 오륜 중에 오륜에 속하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이라는 이러한 오륜에서 난의 포식이 유래되었으며 포식 난의라고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 계속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난의 포식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 의미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곰들이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게, 내가 너에게 따뜻한 옷이 되고 배부른 밥이 되기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단 인간만의 특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강아지가 아주 가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세상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태평이 바로 이것이로세 라고 아주 천하태평하게 있으면서 멍 건들지 말란 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 또한 행복합니다. 당신이 슬퍼하면 나 또한 슬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아끼며 삽시다. 인생 80 그다지 길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좋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난의 포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난신 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울 난자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어지러울 난자, 시나 신자, 도둑적자, 놈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천하의 몹쓸 놈 또는 역적의 무리를 뜻하는 말로서 맹자 등문공 하에 부자 호변장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천하의 몹쓸 놈이나 역적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맹자에게 사람들이 맹자를 가리켜 논쟁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알고 싶다 하였습니다. 맹자는 자신이 논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 선대의 우임금과 주공, 공자 등 세 성인을 계승하는 것이 자신의 뜻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합니다. 옛날에 우임금이 홍수를 막으니 천하가 태평해졌고 주공이 오랑캐를 아우르고 맹수를 몰아내니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며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난신적자는 지금 바로 얘기한 이러한 것에서 공자성 춘추 이 난신적자구에서 따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데서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춘추 시대로서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쇠해서 각종 사설, 즉 나쁜 음모론 같은 것들이 들끓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해치는 일이 다반사로 생겼다 합니다. 공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천자의 일을 다룬 춘추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맹자는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을 가리켜 난신적자라고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누구라도 난신적자, 즉 간신이나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 입장이 역지사지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는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신적자에게 최고의 약은 망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고의 난신적자는 누가 뭐래도 이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난신적자는 개망난이라고나 할까? 집안 망신은 물론 사회에선 암적인 존재가 되는 이러한 작자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의 난신적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난형 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난자, 맛형자, 어려울 난자, 아우 제자가 있습니다. 어려울 난자가 두 개나 겹쳐 있고 형과 아우가 중간에 한 자씩 끼어 있습니다. 두 사물의 좋고 나쁨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서 세설신어 덕행편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형이라 또는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 즉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사물의 좋고 나쁨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래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양상군자, 즉 도둑이라는 이러한 설화로 유명한 후한의 진태구가 낭능후를 지낸 순숙의 집을 아들 진기와 진심, 진군을 데리고 찾아갔다 합니다. 순숙은 빈약하고 검소하여 노복, 즉 노비들도 없었다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순숙은 어린 막내만 방에 두고 나머지 7명은 전부 심부름을 시켰다 합니다. 이때 태사가 임금께 아뢰기를 덕성이 동쪽 순숙의 집에 다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진식, 즉 진태구의 친구가 진식이 친구와 어디를 가기로 약속하고 기다렸으나 워낙 늦어 먼저 출발했는데 늦게 온 친구가 진식을 욕하자 그때 진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님께서 아버지와 정오에 만나기로 약속하시고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 이제 오셨으니 손님과 제 아버지 중 누가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자식 앞에서 그 아버지를 욕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따졌다 합니다. 진식을 찾아왔던 사람은 친구의 어린 아들에게 책망을 당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해 사과하려 했으나 어린 진기는 이미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후였다 합니다. 후한 마력 11대 환제, 12대 영제 때 환관들의 전횡이 심하여 정의파 관료나 예비 관료라 할 수 있는 태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당인이라는 정치 단체를 결성하여 환관 정치에 저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 대해서 당고의 화라는 탄압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그때 진식은 태구현의 장관으로서 명망이 있었으나 역시 환관 정치에 저항하여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처형되지 않고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손자들을 교육시키며 노후를 보냈다 합니다. 그의 장남인 원방은 후한말 동탁의 밑에서 시중으로 승진했으나 동생인 계방은 젊어서 죽었다 합니다. 모두 명성을 얻어 아버지나 형과 함께 세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원방의 아들인 장모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우이왕 조조 정권을 거쳐 우이문제 조비 밑에서 대신이 되어 유명한 구품 관인법, 즉 처음으로 관직을 의계품으로 나눈 관제 및 관리 등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구품 관인법을 입안하고 제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장문이 어릴 적에 계방의 아들인 효선과 서로 자기 부친의 공적을 예로 들면서 우열을 논한 일이 있는데 결판이 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조부인 진식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합니다. 그러자 진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방은 형, 계방은 아우지만 독행으로 보면 원방을 형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방을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난형난제란 말은 여기서 나온 고사로 형제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뜻으로 나중에 바뀌어 상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난형난제와 유사하게 쓰여지는 다른 고사성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상막하입니다.
어느 것이 위고 어느 것이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열을 분간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백중지세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서로 조금도 낮고 못함이 없는 형세를 뜻하는 호각지세와 뛰어나고 열등함을 분간할 수 없다라는 우열난분, 그리고 거의 같고 조금만 다르다는 의미인 대동소이와 크게 보아서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50보 100보, 즉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한테 비겁자라고 이렇게 욕하는 상황, 크게 보아서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고사성어들이 난형난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이 많으니 비교하는 걸 예나 지금이나 무척이나 좋아하는 듯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한 명이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 두고 아주 난형난제다라고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놈이 그놈인가, 그놈이 이놈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서 난형난제로 꼽는 대표적인 상황이 또 짜장이나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마음은 아마 신도 모를 것이라 믿는 이러한 난형난제 중 제일의 문제는 바로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쌍둥이 분간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엄마만이 가능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놈, 저놈, 그놈이 그놈인 막상막하를 고상한 말로 난형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50보 100보 또한 유사한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동무등계가 겨무등계를 나무라는 것 또한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측면에서 난형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에 대한 논쟁 또한 난형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엿장수 방송을 마칩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